그 다음에 고유값이 이제 실수라는 이제 보장은 없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좀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올 수가 그러니까 보장이 이제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실수가 나오는 경우만 생각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일반적으로 수학과에서 배우는 매트릭스가 너무 커서 요거를 좀 사이즈를 줄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그렇게 그 고유값이 허수가 나오는 그런 것까지 우리는 별로 알고 싶지 않고 일단은 이 허수가 이제 안 나오는 그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싶다로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정리를 하면은 일단 고유값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고유 벡터하고 그렇죠? 중복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실수라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을 하면 나올 수 있죠. 요거를 보고 그냥 잘 생각하면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유 벡터는 언제나 유일하지 않아요. 그냥 항상 유일하지 않다라고 보면 됩니다. 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어떤 푸사이가 고유 벡터의 정의를 만족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푸사이도 되고 이거 스칼라베 한 것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왜 이러냐면은 정의에 따라서 A의 람다의 푸사이 이렇게 놓고 만약에 어떤 이제 푸사이가 정의를 만족해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도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다음 이 양쪽에 루트 2 이렇게 곱해도 A의 루트 2의 푸사이 뭐 이렇게 하고 람다의 루트 2의 푸사이 이렇게 해도 성립하겠죠. 정의에. 그렇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고유 벡터가 그냥 우리가 찾기만 하면은 그냥 무한계를 우리가 계속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좀 이게 본질적으로는 스칼라베 한 거는 같은 애라고 이제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표준화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이라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통일을 시키건가 이렇게 하고 싶죠. 길이를 맞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가 1만인 거를 이제 고려하도록 하자. 뭐 그래도 유니크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부호를 계속 바꿀 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진짜 길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제가 쓰고 싶어서 그랬어요.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여기가 데피니션이죠. 여기에 있는 요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이제 데피니션인데 아마 교재에 따라 갖고 이러한 식으로 쓰는 것도 봤을 거예요. 요거를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임의의 정사각행렬 A에 대해 가지고 고유값들이 n개가 있는데 뭐 여기 람다 1이랑 람다 2가 이제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실수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 그냥 고유값이 이제 n개가 있을 거예요. n차 방정식이니까. 람다 1부터 이제 람다 n이라고 이제 할 때 그럼 여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이 이제 푸사이 1, 푸사이 n이 있겠죠. 이게 이제 없으면은 이게 정의가 안 되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페어로 정의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고유 값들을 모아 가지고 요렇게 대각행렬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이러한 행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그냥 어떠한 매트릭스를 만드는데 얘는 고유값이 람다 1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푸사이 1으로 하는데 이거를 여기 컬럼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람다 2에 대응하는 또 뭐가 있겠죠. 이거는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이제 푸사이 2에 집어넣어. 그 다음에 람다 n에 대응하는 것도 있겠죠. 여기를 푸사이 n에 넣어요. 물론 이제 여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선택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그 정의를 만족하면 여기에다 루트 2를 넣어도 루트 2를 곱해서 넣어도 정의를 만족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이 될 텐데 아무튼 이러한 그 매트릭스를 제가 그 볼드체 푸사이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의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식이 성립하잖아요. 그 a 곱하기 얘는 람다 원에 이렇게 이제 성립하고, 그다음에 a에 얘는 이렇게 이제 성립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쭉 성립을 하는데, 그거하고 요 수식하고 이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사이의 람다, 요거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간단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거를 왼쪽부터 풀어볼게요. a는 그대로 쓰고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컬럼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쵸? 근데 요거는 곱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쓴 거고, 이쪽을 봅시다. 이쪽을 보면은 프 사이에 요거잖아, 그쵸? 요것도 똑같이 해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하고 오른쪽은 컬럼으로 나눠.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지, 그쵸?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대각행렬의 첫 번째 컬럼이잖아요. 람다 1에 0, 0, 0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는 0에 람다 2에 0, 0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다시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다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쓰고, 이쪽은 람다 1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람다 1에 사이 1이 되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니까 얘하고 또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얘도 똑같아지고, 이것들이 다 똑같다라는 소리니까 이러한 연립이 똑같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죠. 그렇죠? 이게 잘 안 됩니다. 보통 이게 잘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를 막 곱하는 거에서 그 되게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하면 돼요. 이거를 정석대로 요거 있죠. 뭐 푸사이 1, 1 사이 1, 2 2, 1 이렇게 이제 쭉 펴요. 1n 여기 뒤쪽은 람다 0, 1, 람다 2, 람다 n 이렇게 펴요. 그 다음에 이거는 n 곱하기 n이 나올 거고, 그렇죠?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처음에 있는 애가 되겠죠. 람다 1에 사이 1이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면은 이쪽은 람다 2에 사이 1,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여기에는 람다 1에 여기는 요렇게니까 사이 2, 1 요렇게 되죠. 그럼 이제 요쪽을 이제 쭉 하면은 얘는 람다 1에 첫 번째 컬럼 요렇게 되고, 요쪽을 하면은 람다 2의 두 번째 컬럼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요.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제가 처음에 막 소개했던 매트릭스 곱하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하면은 하여튼 요게 이제 성립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쉬는 시간이 되긴 했는데 이거 그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빨리 하고 오늘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이유는 요거를 제가 되게 간단하게 이거 되게 쓸모없는 내용인데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고유값은 존재한다. 그리고 고유값 고유 벡터는 정의에 따라 가지고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항상 있어야 되니까 고유 벡터도 존재해.
이렇게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면은 그래? 그건 좀 와닿지가 않는데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논리가 약간 점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말이긴 한데 그냥 요거를 좀 바꿔가지고 이게 성립하는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특성 방정식의 근 람다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고유값이라는 소리죠. 이게 고유값의 정의는 아닌데 이렇게 하면 고유값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이제 반드시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증명을 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명을 하는 테크닉 중에 기루법을 썼다는 것도 제가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선형 독립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 수업에서 그렇게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갖고 이 내용을 넣었어요. 일단 선형 독립이라는 거는 잘 알 것 같은데 두 벡터가 뭐 1, 2 이렇게 있고 어떤 거는 요거를 이제 그 두 배씩 했어요. 2, 4. 이러면 얘하고 얘하고는 독립이에요, 독립이 아니에요? 이건 독립이 아니죠. 왜냐하면 얘를 갖고 얘를 만들 수가 있잖아. 얘를 갖고 얘를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이제 벡터를 갖고 내가 스칼라벨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으면 독립이 아닙니다. 1, 2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벡터는 이제 3, 4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하고 싶은 내용이 뭐였냐면은 요렇게 하자. 이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0, 1이 있고 그럼 이제 뭐 0, 뭐 2든 뭐든 이제 요러한 꼴은 다 이제 독립이 아니라는 거는 알겠죠. 그다음에 1, 0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얘를 갖고 얘를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죠. 얘를 갖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못 만들죠. 근데 만약에 1, 2라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 둘을 갖고 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 세 개의 세트가 독립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럴 경우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독립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그 기준이 되는 벡터들이 있죠. 벡터들을 선형 결합해가지고 만들 수 있냐 없냐예요. 그러니까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2는 0, 1 곱하기 2 플러스 1, 0 곱하기 1 이러한 꼴로 지금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는 이제 요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종속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좀 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요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푸사이 A1이랑 푸사이 A2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 뭐 하나를 뽑아가지고 우변으로 넘기면은 그 넘어간 애는 이제 다른 애들로 이제 그 표현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러한 세트는 선형 다 이제 선형 독립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을 하면은 그 요 수식을 이제 잘 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만약에 얘를 이제 성립할 수 있는 푸사이 1이랑 푸사이 2하고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이 이제 0이 아닌 값들로 이제 다 존재하면은 얘네들을 이제 독립이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그 독립이 아닌 경우는 이제 푸사이 1 A1 그다음에 플러스 푸사이 2 A2는 마이너스 푸사이 3 A3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스칼라입니다. 스칼라. 요렇게 만약에 이제 표현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0이 아니고 이러한 상이면은 요거 세 개의 벡터는 이제 선형 독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아는 내용인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쉬운 버전으로 쓰면은 결국에는 얘를 A1, A2, AN으로 구성된 매트릭스 A를 생각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푸사이는 이러한 컬럼 벡터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생각해주면은 이제 A하고
psi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곱해주게 되면은 이게 a1 psi 1 플러스 an psi n이랑 똑같이 되죠. 그래갖고 결국에 이제 얘가 0이냐 요 조건으로 간단하게 벡터 버전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이렇게 체크를 해도 됩니다. 위 두 정의가 이제 똑같은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책에 있는 일반적인 정의고 이거는 우리가 매트릭스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려면은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은 특성 방정식 근 여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반드시 한다는 존재한다. 이런 거를 내가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직접 주장하기에는 좀 막막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상한 사람 하나 만듭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패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루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고정된 그러니까 특성 방정식 근 여기 람다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칩시다. 이 논리를 받아들인 다음에 네 논리대로라면은 계속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고정된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가 없다라는 거는 그 람다를 이제 픽스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고유 벡터가 없다라는 거는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특성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가 없다라는 거잖아. 요거를 이제 만족하려면은 결국에는 얘가 0뿐이라는 거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다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위에 말한 대로 선형 독립이라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A 대신에 여기 있는 A를 넣으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람다 스타라는 게 이미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디터미넌트가 빵이 되어 가지고 이미 얘네들이 이제 선형 독립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논리대로 하면은 선형 독립이라는 거고 밑에 논리대로 하면 선형 독립이 아니라는 거니까 모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요 내용은 나중에 그 혹시 이제 의문이 생길 때 참고를 하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요 수식입니다. 이미 이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모르셨으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태학의 경우 그 이 수식이 왜 성립하는지 제가 막 썼잖아요. 그거를 몰라도 이게 맞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고유 벡터의 랭크라는 거를 소개를 할 건데 일단은 지금까지 정리된 거는 어떠한 매트리스가 있을 때 이게 고유 값이 없거나 고유 벡터가 없는 거는 없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고유 벡터는 그 언제나 유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스칼라베 해갖고 뭐든 이제 고유 벡터로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고유 벡터가 유일하지 않다. 그 고유 벡터의 숫자가 이제 무한대로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더 풍부한 무한대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좀 더 제한된 무한대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살펴보면은 A를 제가 1, 0, 0이라는 이러한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이제 고유분해하면 얘는 이제 대각형이니까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그 1, 2가 이제 고유값이 될 테고 고유 벡터를 이제 구해 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풀어주면은 1, 0, 그다음에 0, 1 이런 게 이제 여기 있는 게 왼쪽이 psi 1, 이 오른쪽이 psi 2로 놓으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고유 벡터니까 이런 것도 고유 벡터겠지. 여기도 이제 고유 벡터니까 이런 것도 고유 벡터이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고유 벡터가 무한대가 있다라는 거는 당연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 소스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게 두 개가 있죠. 하나는 1, 0을 기준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0, 1을 기준으로 고유 벡터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구해보면은 그 고유값이 둘 다 이제 1, 1 이렇게 중복이 돼서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유 벡터는 1, 0,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고유 벡터를 갖고 얘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얘는 그게 불가능했죠. 여기 왼쪽에 있는 푸사이 1을 갖고 푸사이 2를 못 만들었잖아. 밑에는 푸사이 1을 갖고 푸사이 2를 만들 수 있죠.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이때는 1형이 고유 벡터니까 이런 것도 고유 벡터고 이런 것도 고유 벡터인데 얘는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무한대는 맞는데 여기는 무한대하고 여기는 무한대하고 뭔가 이제 느낌이 확 다르죠. 그렇죠? 여긴 소스가 두 개 있고 여기 소스가 하나 있잖아. 그래갖고 예제 1, 2 둘 다 이제 무한대의 고유 벡터를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제 1 같은 경우는 요 소스를 이제 두 개를 이렇게 쓸 수 있고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 요거를 이제 하나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똑같이 무한대를 만들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러한 그 예제 1이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아이겐 벡터들을 이제 내가 이제 원하는 조건에 맞는 걸 생성할 수가 있는데 그 좀 더 이제 풍부한 느낌을 이제 잘 표현하는 게 랭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랭크가 얼마예요? 이 그 고유 벡터 행렬, 그러니까 요 푸사이 있죠. 이 푸사의 매트릭스의 랭크가 2가 되죠. 그렇죠? 여기 밑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고유 벡터 행렬이 랭크가 그 풀랭크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것처럼 이제 소개를 했었죠. 선형대수학에서. 지금은 2x2 매트릭스니까 그 고유 벡터 행렬의 랭크가 만약에 2라면은 풀랭크이고 만약에 A가 이제 3 곱하기 3이면은 풀랭크가 그러니까 그 여기 랭크가 3일 경우가 풀랭크가 됩니다. 갑자기 왜 이걸 하냐? 플랭크일 때 그러니까 어떠한 행렬이 플랭크일 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역행렬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유 벡터 행렬이라는 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썼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푸사이하고 람다는 언제나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언제나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미 그 전에 뭐 고유값이 항상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쭉 빌드업 해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언제나 존재하는데 그렇죠? 임의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항상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있는 푸사이가 플랭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플랭크가 됐다면 역행렬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에다가 얘 역행렬을 곱해갖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항상 되는 건 아니겠지. 역행렬이 없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보니까 A를 여기 가운데 놓고 요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쵸? 그치? 여기 그 왼쪽에다가 이 식의 왼쪽에다가 요거를 이제 곱한다라고 치면은 우변은 얘만 남고 좌변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쵸? 그럼 우리가 이 A라는 거는 어떠한 매트릭스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푸사이라는 거는 이것도 행렬인데 얘는 뭔가 이제 변환을 의미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A를 갖다가 양쪽에 이제 변환해주고 역변환을 그러니까 양쪽에 딱 곱해주면은 하여튼 얘는 A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대각행렬이죠. 그렇죠? A를 변화시켰는데 얘가 대각행렬이 튀어나오네. 이거를 A를 대각화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할 때. 대각화 가능하고 그냥 이것만 만족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푸사이의 인버스가 존재할 때 이게 가능하고 푸사이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푸사이가 플랭크가 될 때 가능하겠죠. 그럼 푸사이가 언제 플랭크가 되냐라는 거를 선대에서 엄청 길게 배우거든요. 그거는 저는 되게 짧게 스킵을 하고 일단은 뒤쪽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임의의 정사각행렬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요거는 그냥 되죠. 요거는 그냥 됩니다. 고유값이랑 고유벡터행렬이 있으니까 무조건. 근데 운 좋게 이게 플랭크가 나왔다. 플랭크 매트릭스가 나왔다. 그 말은 이제 얘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말은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다라고 이제 했을 때 A를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폼을 보면은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를 이 폼으로 이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게 왜 A가 대각화 가능 행렬이라고 부르는지 이유 좀 그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로 가야 돼요. 이거를 먼저 말하고 나중에 좀 짜투리로 그 남아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할 건데 이번에는 임의의 정사각형 이제 A가 대각화 가능 행렬이라고까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아래를 만족하는 고유값 행렬, 고유값 행렬로 여기 람다를 의미하고 고유벡터 행렬은 사이를 의미하거든요. 얘가 그냥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얘가 된다라는 게 대각화 가능의 이제 정의죠. 그런데 우연히 여기 푸사이의 인버스가 푸사이 트랜스포저랑 똑같대요. 이 말이 뭘 의미해요? 직교행렬을 의미하죠. 왜냐하면은 푸사이 곱하기 푸사이 인버스는 푸사이 인버스 곱하기 푸사이는 아이잖아. 이거는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성립하면은 푸사이 곱하기 푸사이 트랜스포저는 푸사이 트랜스포저 푸사이는 i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교행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 플랭크인 걸 넘어갔고 얘가 뭔가 이제 직교행렬꼴로 딱 정리가 돼요. 그런데 얘는 또 고유값이 뭐 이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실수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모든 고유값이 양수가 아니고 0 또는 양수. 바꾸겠습니다. 영 또는 양수라면은 결국에는 A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대각선의 원소는 다 양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그 U하고 V하고 푸사이로 똑같이 두고 여기 있는 D하고 람다하고 만약에 똑같이 두면은 SVD하고 고유분해하고 결과가 이제 똑같이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요거 두 개를 생략한 여기까지만 오늘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그 푸사이가 플랭크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일단 그냥 되는 거는 요거였죠. 아이씨, 좀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작이에요. 이거는 그냥 되는 거. 이게 왜 그냥 되는지는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이게 그냥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얘는 그냥 되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이거를 양쪽에 싹 바꿔주면은 역행렬을 취해주면은 A는 뭐뭐뭐 꼴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은 A는 그때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역행렬도 존재하는데 심지어 그 역행렬이 본인의 이제 트랜스포저랑 똑같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직교행렬이 된다는 의미고 그때는 A는 뭐뭐해서 끝에 역행렬 대신에 트랜스포저로 바꿔주면 되죠. 근데 그때 여기에 있는 그 람다 있죠. 여기에 모든 고유값이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거는 SVD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SVD하고 똑같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고유분해하고 SVD하고 똑같이 되는구나라고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 조건은 제가 그 직관적으로 저번에 그냥 대충 말했는데 그 양수 비슷한 행렬이 있다. 그러니까 양수라는 실수가 있는데 그거를 매트릭스 버전으로 일반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수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수가 갖고 있는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걔를 이제 일반화한 게 파지티브 데피니시라는 이제 매트릭스이고 그 조건을 이제 성립을 이제 한다는 의미가 되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얘가 그 우리가 이미 봤던 실수이고 대칭인 거 모든 원소가 실수이고 대칭이면은 요거가 이제 그 푸사이를 직교행렬로 항상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짜잘하게 남은 거
요게 좀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정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뭐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거든요. 그 통계학과에서는 잘 안 써요. 대신에 디컴포지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하고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이라고도 하고 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그 요러한 수식이겠죠. 요런 거는 이제 A를 뭔가 이제 분해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고유값이랑 고유 벡터를 이용해 갖고 뭔가 이제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요런 거를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A가 이제 대각화 가능하다라는 거는 A의 고유분의 표현, 그러니까 아이겐 디컴포지션 혹은 이제 고유값 표현 이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 두 개가 문맥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제 A를 아이겐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세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갖고 사실 그 저는 이 대각화라는 거를 아예 그냥 빼고 이 요 대각화 가능 대신에 고유분해 가능 행렬 이렇게 그냥 용어로 정의를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그런 용어는 없어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거는 다 대각화 가능이라고 하고 그 무슨 아이겐밸류 그 디컴포지션 가능한 행렬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아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는데 개념적으로는 우리는 사실 이 분해 표현에 좀 더 관심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대각선으로 만드는 거는 이제 다른 응용에서 좀 더 관심이 있거든요. 통계학과는 그냥 요 자체에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는 대각화 가능 행렬이다라는 거는 고유분해 표현이 존재하는 행렬이다라고 이제 그냥 바꿔서 계속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유분의 표현이 존재하는 행렬이라는 거는 그냥 그 없는 용어지만 고유분의 가능 행렬 뭐 이런 용어로 이제 대충 바꿔가지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진짜 안 중요한 건데 그 선형대 수학에서 되게 오랫동안 그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그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저번 수업 때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수업할 때 막 증명을 다 했었는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정리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류 다룬 그 K개의 고유값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냥 고유 벡터끼리 무조건 플랭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제가 그거를 넣어놨는데 요 예제 1이랑 예제 2를 보면은 예제 1 같은 경우는 고유값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죠. 뭐 양수다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응하는 그 고유 벡터 행렬 있죠. 얘가 그냥 여기에 있는 고유값 서로 다른 숫자만큼 나오게 됩니다. 서로 다른 게 만약에 3개 있으면은 여기는 그 랭크가 이제 3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는 서로 다른 고유값을 갖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들은 다 이제 독립이 됩니다. 종속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A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대각화 가능한지 좀 알고 싶잖아요. 근데 A라는 매트릭스의 특성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내가 근을 구했는데 서로 다른 근이 이제 n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플랭크가 나오겠죠. 그럼 대각화 가능합니다. 중근을 가진다면 고유값이 중근을 가진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플랭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가 플랭크가 되지 않는 문제는 요렇게 근이 1, 1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요때는 얘가 그 랭크가 1이 나왔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얘가 뭐가 있지? 오늘 한 것 중에는 단위 행렬이 있죠. 단위 행렬은 고유값이 이제 1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이제 1, 1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고유 벡터는 내가 아무거나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랭크가 되도록 잡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제 복잡한데 일단 그 고유값이 중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두 개가 딱 중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 행렬의 랭크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어요. 1인 경우는 방금 위에서 봤던 거 그런 게 이제 1인 경우고 2인 경우는 단위 행렬이 2인 경우가 됐죠. 그렇죠? 요 논리를 확장하면은 고유값이 n개만큼 중첩이 되어 있잖아요. n개만큼 중첩이 되어 있으면은 랭크는 최소 1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최소 1은 돼야 되겠고 최대 이제 n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내가 그러니까 뭐 요런 거죠. 5 곱하기 5 행렬이에요. A가 5 곱하기 5 행렬인데 서로 다른 고유값이 3개가 나왔어.
그 다음에 두 개는 중첩이 되어 있는데 요 중첩된 거에 대응하는 이제 요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의 랭크를 조사하니까 2가 나왔어. 그러면은 풀랭크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당연히 랭크가 3이 나올 테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 곱하기 5인데 서로 다른 애가 5개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각화 가능한 거고. 푸사이가 플랭크가 나오니까. 얘가 있는데 여기 서로 다른 애가 2개 있고 3개가 중첩되어 있는데 얘가 랭크가 1, 2, 3 중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3이 되면 플랭크고 1, 2인 경우는 플랭크가 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됩니다.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각화 가능한 게 이제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그 책 읽을 때 이런 식의 논리 전개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르면은 나중에 또 선대 공부할 때 그 힘드실까봐 이거를 써놓긴 했는데 이게 그렇게 필요는 없어요. 이러한 내용이 통계학과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요게 직교대각화 그러니까 요게 직교행렬인 경우를 주로 다루거든요. 근데 그 경우는 체크하기 되게 쉬워. 왜냐하면은 A를 딱 보고 대칭행렬인지 모든 원소가 실수인지 요거만 체크를 하면은 만약에 두 조건이 만족되면은 그냥 고유값 분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를 실전에서 체크할 필요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통계학과 실전에서. 그런데 선대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